안녕하세요. 노른자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고수들의 어떤 투자 방식이었죠.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떴다 방식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서 말씀을 드리다가, 어떤 그 중요한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방식 투자는,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영업을 그렇게 뭐 한다 이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터지고 무조건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올 때 들어가는 거, 그런 기회가 왔을 때만 투자를 하는 거. 장기 투자는 당연히 내가 여유가 있고 뭐 그 정도는 묻어놔도 내가 뭐 그냥 생활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저렇게 땅속에 묻어놔도 돼, 아파트 묻어놔도 돼, 뭐 변수가 있어도 그 정도는 내가 뭐 버틸 수 있어. 그렇게 되시면은 좀 장투를 하셔도 되는데, 뭐 돈을 좀 벌어서 재산을 좀 공격적으로 굴려야 된다, 아직 현금 보유력이 떨어진다, 그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떴다방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떴다방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뭐 불법적인 거고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투자 방식이란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는 특히 토지 투자. 토지 투자는 여러분들 깨미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잔치가 끝난 집에 가지 말랬죠. 잔치가 끝난 집에 지금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가서 이제 남은 찌꺼기 먹으러 가가지고 뭐 설거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도 평택이다, 당진, 뭐 많잖아요. 지금 안성도 그렇고, 안성도 제가 뭐 거래를 하고 하는 지역이지만도 뭐 사실 소액들이 사기 힘들거든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면은 안 되는 땅을 산다. 사면은 안 되는 시점에 들어가서 사면은 안 될 땅을 사서 묶여버린다. 뭐 평택이 좋다, 뭐 하성이 좋다, 뭐 당연히 지역 부동산들이나 뭐 거기를 하시는 분들, 저역시도 똑같고, 뭐 내가 사는 지역이 좋아서 사고 좋아서 그걸 홍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나 게임들 입장에서는 들으면 막 헷갈리지. 뭐 그러다가 평택에 꽂혔어. 그러면 평택에 사고 싶어. 땅이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근데 사러 갔더니 살 수 있는 뭐 주거지나 계획관리를 들었는데 그걸 사자니까는 아이 기둥뿌리 몇 개 뽑아도 못 사. 살 수가 없어. 왜? 완전 그림의 떡이거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여러 개 캐파에 맞추다 보니까는 절대 농지를 사게 되고 지분을 사게 되고 보존 관리를 사게 되고 보존 녹지를 사게 되고 맹지를 사게 되고 뭐 이게 다잖아. 이게 다 여기에 포함돼서 다 그냥 묶이고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지 마라.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 단순해요. 여러분들보다 뭐 경험이 많거나 뭐 경험이라 해도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을 지어서 사고 팔고 뭐 창고를 지어서 임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고 파는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그 경험은 많은데 그 경험이 또 특별한 게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했는데 그분들은 거래를 하다 보니 이런 데가 이때 되니까 오르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때는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대규모 사업이 발표나면 들어가가지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털고 나오는 그런 선순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성공을 하는 거예요. 토지 투자를 할 때. 그게 떴다 방식이에요. 떴다. 호재가 떴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야. 떴다가 파라솔 쳤다고 떴다가 아니고 호재가 떴으니까는 가가지고 내가 땅을 집어. 제일 싸게 집을 수 있거든. 주워 담을 수 있거든. 근데 갈수록 지금 그런 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서울, 경기, 뭐 서울은 원체 비쌌고, 지금 경기도도 너무 올라가지고, 지방 토지들 말고는 그럴 곳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서울, 경기에 사업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비싸니까. 수용해서 보상 금액도 뭐 힘들고, 사업성이 나오기 힘드니까. 아니, 국가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사업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깔면서 접근성 좋아지는 또 미개발된 지역들 있잖아요. 뭐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일대나 뭐 경기 남부나. 이런 데를 하게 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떴다방은 무조건 호재가 떴을 때만 투자해. 그럼 호재가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호재가 뜬 지역인데 착공을 안 한 지역을 해라. 그런 지역을 해야 된다. 저 그때 영상에 설명드렸던 게 이거죠. 서울 세종관이 뚫린다.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 비싼 금액을 후달따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비싼 지역은 위쪽이 당연히 뭐 서울 경기 붙어서 좋겠지. 여길 투자하겠지? 아니지, 절대 안 봐요. 이게 돈 있는
자금력, 투자 자금, 여력이 되시는 초보분들이 이런 데 사요. 돈 있는 선수들 있죠? 부동산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안 사요, 이런데. 싼 데서 싼데. 호재가 먹히면서 상대적으로 싸서 평수를 최대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평당 금액이 낮아서 평수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는 지역을 찾아요. 왜냐? 이런 지역이 개미들이 붙거든. 붙어도 어떻게 하냐? 거래량을 높여주거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호가를 높여요. 왜? 거래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막 이제 땅값이 어떠면은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고 뭐가 더 늘어나요? 지주 작업이 늘어나요. 지주 작업이 늘면은 호가는 더욱 오른다. 이거는 작업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빵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지역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호가를 튀기는 게 아니고 뭐 서울처럼 자전거래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떴다. 호재가 떴을 때 가서 이거는 개미들이 붙어서 거래량을 높여줄 수가 있겠다. 개미들은 소액 개미들 말하는 아니 고액 규모의 어떤 투자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 소액 투자자들, 소액 개미들이 붙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본다. 자, 그래서 안성이 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서울시장관이 파편했을 때 어떻게 했냐? 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래 안성으로 들어가서 땅값 제일 싼 데들 평당 뭐 10에서 20만원대를 찾지. 10에서 20만원대 찾으니까 없거든. 왜? 안성도 그래도 도시지역이고 경기권이고 바로 옆에 평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로 제일 먼저 찾았더니 평당 200만원 300만원 다 넘어. 그러면은 하냐? 안 해. 왜? 300만원짜리 땅 거래량이 많이 늘 수 있냐? 못 늘어요. 그거 사업자들이나 손대는 땅이지 투자자들이 손대기 힘들어요. 그리고 개미들이 소화를 못해. 그러면 용도지역을 낮춰. 계획관리. 그때 들어갔더니 계획관리가 한 50만원대짜리 좀 위치가 빠지는 데가 50만원 60만원 하더라. 그것까지도 이제 매수를 가능한 어떤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싼 걸 찾아. 어떤 거? 호재지역에 인접한 생산. 호재지역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호재지역에 인접한 영양권에 드는 싼 땅. 그러면 그게 뭐냐? 생산 녹지. 생산 관리. 근데 여긴 도시지역이라서 거의 생산 녹지였죠. 안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산 녹지를 찾아봤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였냐? 10에서 13이다. 평당. 그리고 안성 IC 바로 적경지역이었다. 적경지역. 이런 IC 메인 지역 도시는 어디로 뻗어간다? IC로 뻗어나간다. 왜? 접근성 때문에. 근데 그 접한 지역이 생산 녹지가 10에서 13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그런 땅 사면 안 된다고 그런다. 왜? 현지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있지만 거의 현 주민에 거주를 하시다가 자격증을 따서 거기 하신 분들은 경험이 사실 잘 없어요. 농림지역이 땅값 올라간다는 거, 생산 녹지가 올라간다는 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근데 농림지역도 평택이나 지금 뭐 온삼이라든지 울산 KTX 역 앞에도 뭐 150만 원 한다 그랬나? 뭐 농림지역 절대농지가 그렇게까지도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생산농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양반이지 농림지역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싼 금액을 매수한다는 거예요. 싼 금액을 매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어. 사서 가만히 놔두면은 누가 땅값을 올려줍니까? 뉴스가 다 올려줘요. 뉴스 신문에서.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이 하면 뉴스를 계속 내줘요. 돈도 안 줬는데 계속 공짜로 홍보를 해줘. 그러면 누가 달라붙냐? 투심이 살아난다. 소액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 다음에 실제 투자로 연결. 땅값 상승, 거래량 증가, 호가 증가, 땅값 상승. 응? 소화를 시켜버리거든, 호가를. 이 호가를 소화시키면서 신고가가 올라가면서 땅값은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만히 땅을 사놓고 기다리면 따로 뭐 작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위치 좋은 데 있으면은 생산 녹지를 누가 사? 당연히 사지. 왜? 개미들이 나도 못 사는데 주거지 계획관리 어떻게 사? 비싼 땅을. 그러면은 결국 어디로 간다? 매수가 가능한 생산 녹지로 들어온다. 용도 지역이 낮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돈의 흐름을 알면 얼마든지 생산에서도 농림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어. 그 초보자들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지. 진짜 이걸 경험을 해보고 야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나서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개발 초기에도. 당연히 생산 녹지 말고 그 인접한 같은 금액이라면 계획관리나 자연 녹지 그런 걸 사야겠죠, 그죠? 근데 그런 주거지가 아까 전에 2, 300만 원 한댔지 않습니까? 안성에도 발표가 났을 그 시점에. 근데 그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많지가 않으면은 가격이 따블따따블 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따블따따블을 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평당 금액이 싸면서 거래량 높아지고 평수가 큰 거 그런 거를 잡아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뉴스에서 땅값 다 올려주고 개미들이 온다. 그러면 언제 빠지냐? 그래서 땅값이 막 올라가. 자, 땅값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찔끔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보합을 해. 보합을 이 구간에. 그러면은 선수들은 이때 사. 기술전에 선수들은 이렇게 사서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누가 올려주나? 뉴스가 이제 계속 떠들어주면서 막 개미들이 붙어. 그래서 막 거래가 일어나면서 땅이 사라지면서 호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선수들은 언제 파냐? 이때 판다. 주식은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몰라요. 땅은 이런 상황이 꼭 그려지거든. 착공전.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착공전이에요. 뭐 적기 불편한데 착공전. 그러면은 이게 평당 50에서 100만 원이 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이까지 끌어올려 주는데 개미들이 다 끌어올려 줍니다. 세력이 끌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땅값은 개미들이 다 올려줍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저도 개미입니다. 저도 이런데 협조를 많이 해서 같이 막 올려주고 이래요. 뭐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거든. 착공 전까지. 그럼 이때 털고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에 사서 50에 털고 나온다.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말한 지역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뭐 한 14년도 여기 생산 녹지죠, 그죠? 이게 평당 13만 원 했네요. 이건 뭐야? 16만 원. 이런 것들은 10만 원, 뭐 10만 원 했다고. 저 이런 땅들이 뭐 한번 최근 걸로 보면은 뭐 60만 원대, 그죠? 59만 원. 그러니까 한 60만 원, 한 3, 4년 만에 그렇게 쳤거든요. 호가는 그 당시에도 금방 뭐 한 40만 원 그냥 쳐버렸었어요. 5배, 6배 태웠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낮게 땅값 상승이 이렇게 일어난댔잖아요. 그 다음에 착공해서 한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빠져가지고 현금화 시켜놓고 다시 다음 지역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 지역이 어디였냐? 하이닉스. 원삼 하이닉스. 원삼 하이닉스로 가요. 원삼 하이닉스. 여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 발표가 나면 그냥 정리하고 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긴 수용주행이니까 하면 안 되고. 인근을 봤지 그때. 여기 생산 녹지가 그때 한 60만 원 했거든요. 들어갈 때. 뭐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뭐 최근 거래된 게 있으려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없겠지. 그죠? 최근에는 없어요. 뭐 한번 아무거나 찍어볼까요? 뭐 16억 뭐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 지역으로 와서 투자를 하게 된다. 원삼 나중에 한번 켜서 한번 보세요. 이쪽이 독성리 일대로. 응? 그러면 이런 데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개미들이 나중에 달려들어. 배감면 이게 다 허가구역 묶여가지고 초기에 들어가서 사지 못하면 살 수가 없었죠.
지금 풀렸습니다. 허가고요. 원산면일 때. 배관면도 다 풀렸고. 그래가지고 배관면으로 가서 사고. 또 배관면에까지도 호재는 미쳐서 원체 하이닉스 호재가 크다 보니까 거래가 할 수가 없어. 여기가 거래가 안 돼.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안성으로 내려왔지. 고3으로. 이 도로 붙는데. 이게 718번 도로인가? 318번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3죽이나 뭐 이제 1쪽 일대로 돈이 다 내려와가지고 고3면 이 일대지. 57번? 아 325번. 이 국도변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또 해가지고 이 일대가 한 400만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뭐 돈 100만원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잔치가 끝난 집에 늦게 들어가서 남은 걸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시작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떴을 때 토지는 내가 아파트를 한다 하더라도 다 지켜놓고 신규 사업이 떴을 때는 무조건 그 지역으로 달려가야 돼요. 서울 경기권에서 대규모는 허가구역으로 묶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안 묶여. 무조건 달려가야 돼. 사실 경기도권은 경남 어떤 그 호남 영남권에서 투자 자금들이 잘 안 올라오거든요. 서울 경기권의 자금들이 가격을 다 올려주는데 지금 중부 쪽에서 세종시 정도 급에서 허리춤에서만 개발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영남 호남권에서 강원도까지 다 겹치기 때문에 세종시가 땅값이 엄청 뛰었던 거예요. 거래량이 엄청 났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뭐 정리를 해보자면, 자, 떴다방 투자, 호재 지역을 따라 투자, 타이밍은 옳습니다. 떴다, 호재가 떴다, 무조건 가서 투자를 하되 개발지 인접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농림지역보다도 생산녹지까지 괜찮아요. 생산녹지나 생산관리까지 봐서 평당 10에서 뭐 한 30만원 사이 지역을 찾고 매수한다. 그 다음에 단기로 하려면은 또 그 뒤에 또 법인이나 이런 얘기가 더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을 보고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홍보를 해주죠. 그러면은 개미들이, 투심이 살아나가지고 전국에서 개미들이 몰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준다, 물건을. 물건을 받아줘요. 물건 받아주기 때문에 호가갱신이 계속되고, 또 물건이 사라지겠죠. 뭐 어떤 지주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호가만 계속 올리지. 또 호가 거래가 되면은, 호가갱신 되면 다시 또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 50만원에서 평당 50에서 100만원 돌파 전에 털고 나온다. 정리. 그리고 기다렸다가 착공 계획 나오면 착공 일정, 다시 2차 투입, 2차 진입, 착공 후 90%의 남은 투자자 유입, 가격 급등. 이게 뭐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 금방 말씀드린 나머지 90%가 뭐냐면, 여기가 착공입니다. 제가 땅 투자 10단계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 구간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자, 100%의 투자자들이 있다 쳐요. 10%만 여기 들어오고, 선수들만. 자, 근데 이제 선수들 빼고 나머지 그냥 일반 투자자들, 개미들 투자자들 100%가 있어. 그러면은 이 구간에 들어오는 거, 착공 전에 들어오는 건 100% 중에서 10%뿐이 안 돼. 나머지 90%가 언제 들어오냐? 착공하고 나서 이 구간에 다 들어옵니다. 왜냐? 착공 전에는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확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의 소수만 들어와가지고 언제 묶이냐면, 이때 들어와서 이 기간에 사서 털고 못 나와서 여기 묶여있다가 보아까지 착공까지 있다가 착공 전에 어떻게 되냐? 지주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왜? 착공 전에 물건 매입을 해놔야 된다고요. 선수들은. 물건 매입을 해야 되니까 지주 작업이 들어가면 그동안 기다리다 지친 땅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런 거 다시 매수했다가 나머지 90%들이 들어올 때 가격을 막 올려주니까. 왜? 착공하고 나서부터 물건이 없어서 물건 완전 피 터지게 싸웁니다. 물건 찾으려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사실 때 못 사면은 끝난 거예요. 진짜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선수들도. 그러니까는 이런 시점이 착공이 되고 나서 나머지 90%가 들어온다. 그 가격이 급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수들은 다시 언제까지 이제 있냐면 사업성이 이제 나올 때까지 사업성이 나온다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떴다방 호재가 떴다. 그런 호재를 따라서 투자를 해라. 무조건 초기에 들어가라. 무조건 아무것도 다 제껴주고 큰 사업이 터져서 대기업이다 국제사업 터졌다 무조건 제껴놓고 무조건 달려가라. 그게 단순한 선수들과 투자를 할 때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안 한다. 근데 남은 기회 신규 사업이 터지거나 착공을 안 한 사업들만 보고 있다. 착공이 되기 전에 그때 들어간다 또. 그런 사업들은 좀 있거든. 찾아보면. 자, 오늘 영상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